그래서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이 물적 회사는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본점에다가 지점은 없습니다. 지점은 없죠 내용. 상호에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점은 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인적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설립할 때. 그 다음 회사는 상호나 목적 이런 걸 변경할 때는 여기 지금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지금 회사를 못 박아주지 않았죠. 그냥 회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적회사 물적회사 모두 포함해서 그냥 회사는 이런 걸 변경할 때는 다 가능하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아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명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명회사가 할 수 없는 거는 요거 설립할 때 그 가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지, 목적 이런 거 상호 변경할 때는 한명회사 합자회사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회사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주체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네. 영어 독해에서 주어 목적어 그거 보어 이런 거 중요하듯이. 네.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지점이란 말은 없죠. 지점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전할 때는 이전할 곳에, 네,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도 회사죠. 네. 다 가능한데 다만 설립할 때는 물적 회사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변경하는 거는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해야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죠? 23번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이게 총칙에서만 40문제를 내니까 상호 하나에 대한 문제를 지금 뭐 몇 문제씩 내죠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상호 위에서도 상호, 여기도 상업장부 상호만 지금 3문제가 나왔어요. 총칙에서만 내니까. 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이렇게 있는 경우에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등기한 자는 폐지를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선택적으로 이게 틀렸죠. 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입권도 할 수 있고 폐지도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청구하고, 마치 우리 그 부당이득 반환할 때 그 점유에서도 그렇고 선악이 다르죠. 선의일 때는 그 현존하는 한도로 반환하면 되고, 악의일 때는 전부 반환하는 것은 물론 이자도 쳐줘야 되고 뭐 다 이자까지 다 쳐서 다 돌려줘야 되죠. 악의일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나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놈한테는 상호 폐지는 당연한 거고 원상복귀 시켜야죠. 원상 회복의 의무는 물론 그 손해배상까지 금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쳐가지고 이자까지 다 갚아라,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가 아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냥 유치하게 그 개념들을 이렇게 바꿔서 답을 이제 오답 지문을 만든 거긴 한데, 만약 이대로 말이 되려면은 상호의 폐지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은 내가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고, 그럼 상호 폐지는 청구를 못하니까 그 사람은 상호로 계속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같은 상호를 같이 쓰는 건가요? 그럼 두 팀이?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상호는 하나여야 되죠. 예, 동일한 상호를 쓸 수가 없죠. 예. 때문에 그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걸 억지로 이렇게 지문을 바꾸다 보니까, 그럼 이 지문대로 만약 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이 그러면 되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해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적으로 이거 틀렸다, 이거 보는 순간 바로 틀렸다는 걸 해야죠. 선사용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 사용자가 먼저 등기했다면 선사용자의 등기 말소 청구는 제한된다. 아까 나왔죠. 제한되지 않습니다. 네. 후 사용자가 먼저 상호를 등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져봐야죠. 네. 내가 먼저 등기를 해놨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등기를 하고 사용할 때 그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고 한 거지, 만약에 내가 등기를 안 해놨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먼저 등기했다, 그럼 이 사람이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은 그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를 내가 입증하면 됩니다. 네. 야, 내가 너보다 등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응? 판사님,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지역에서 제가 지금 벌써 30년 전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지금 이 할머니 손칼국수를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해서 그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부과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 뿐이죠. 네, 법적으로 보호를 아예 못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를 미리 진작에 해놨으면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았겠죠.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되니까.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바뀌죠. 증명 책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인은 선정한 상호를 등기할 의무는 없으나, 네, 등기할 의무는 없어요. 개인 상인은. 네. 근데 얘기했죠. 등기를 해놓으면 법적인 보호를 두텁게 받는다고. 네.
추정력을 인정받으니까. 근데 등기할 의무는 없는데 등기한 상호를 변경할 때는 이미 등기를 했으면 그거를 변경할 때 등기를 해야죠. 네. 그럼 잘못된 등기가 상호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상호가 지금 등기소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등기의 어떤 그거를 그 정확한 저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죠. 뭐 네가 등기를 안 하겠다면 국가에서는 파악할 방법도 없고 몰라. 근데 네가 등기를 이미 했어. 그러면 그때는 변경할 때마다 당연히 등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국가가 알지. 뭐 공무원들이 이거 쫓아다니면서 상호가 뭐 변경이 됐나 어쨌나 알 방법이 없죠. 그 세상의 수많은 상호들을.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 이건 맞는 겁니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하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네.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네. 등기했으면은 다 우리 거래할 때 법인 등기부 떼보고 다 등기부 떼보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도 등기부 다 떼보고 이상 없는 건지. 네. 그렇게 해서 뭐 이거 몰랐으면 등기부를 안 떼본 그 사람 잘못이죠. 네.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금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민법 항상 그 조문이 떠오르죠. 네. 계약의 해제 거기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해서 원상 회복하는 건 원상 회복하는 거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해야죠. 네가 잘못한 거니까.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원상 회복은 물론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내 상호를 멋대로 썼어요. 야, 너 내 상호 왜 써? 쓰지 마. 그래, 오늘부터 안 쓸게. 그럼 땡이에요? 오늘부터 안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나한테 해줘야죠. 네, 보상이든 배상이든. 네. 위법한 행위니까 뭐 배상이라고 치고 보상은 네, 적법한 저기 할 때 토지 보상할 때 저기 하는 거고요. 수용할 때. 여튼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대가를 치러야죠. 배상이든 보상이든. 네, 그 대가를 달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안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지금까지 쓴 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뭐 담은 얼마라도 내놔야지 이겁니다. 부정 사용자가 상호 등기를 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다. 네, 미등기 상호권자는 네, 등기를 아직 안 해놨어도 어떤 부정 사용자가 상호 등기를 먼저 한 거예요. 후 사용자가. 그러면 여기처럼 선 사용자가 등기말세 청구수를 제한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부정한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 사람이 저기 져야죠. 네. 이 미등기 상호권자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하나 일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하면 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대학 교수님 기본 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법 그 교수님 책에서는 적극적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3자의 악의를 의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상대방들은 법인 등기부 떼보라 이거죠. 등기부 다 떼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확인하고 그 정도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해라. 네. 아니 뭐 10억짜리 50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뭐 모르는 회사하고 거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되게 명확한 무익한 쟁송 방지. 등기부 다 확인하고 해라. 그렇게 사회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힘들게 등기소 상업 등기 부동산 등기를 운영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고 상호에 관한 또 상호네요. 또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된다. 주문 그대로죠. 맞는 거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과점을 개인 상인은 서초구에 등기돼. 동대문구 서초구 같은 특광시군에서 같은 특별시 내에 있죠. 같은 특별시 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를 쓰면 안 됩니다. 등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등기 못해요. 네. 동대문구랑 서초구는 멀어요. 멀지만 같은 특별시 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쓸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자치구가 26개군가 27개 자치구로 돼 있나요? 25개인가? 아무튼 한 자치구에서 네, 뭐 동대문구든 강남구든 뭐 중랑구든 네, 영등포구든 있으면은 다른 구에서 못 합니다. 등기 못 합니다. 서울 내에서 못 해요. 같은 특별시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같은 이 상호로 저기를 하려면. 그다음에 적법하게 선정된 타인의 상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타인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면 두텁게 보호를 받는 거고 입증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그 상대방 나쁜 놈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되니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근데 그 등기를 안 해놨으면은 내가 입증을 해야죠. 저 사람이 부정한 목적이라는 거를. 계속 나오죠. 지금 그냥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타인은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네. 서초구에